안녕하세요. 우주 책방마님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방송이에요. 수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으로 시작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선택을 받은 책은 바로 1일 1행의 기적입니다. 유근용 작가님의 책인데요.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인생이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랑 별로 다를 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이 유근영 작가 이분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랑 다르길래 책을 읽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그렇게 다 달라졌는지 그렇게 큰 대변화를 맛보셨을까 엄청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거나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이 얇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읽어보니까 그 글자가 빽빽하지 않아서 이렇게 금방금방 여유롭게 넘어가거든요. 술술 잘 넘어가요, 부담 없이. 그런데 내용 자체는 절대로 가볍게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책 속에서 그 즐거움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뭔가 하나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유근영 작가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나 봐요. 새어머니에게 폭력이라는 학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어두운 생활을 하셨죠. 그러던 중에 오토바이를 함께 타던 친구의 사고를 목격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자기 눈앞에서 친구가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붕 떴다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 모습이 마치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것이 나일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작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군대라는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나쁜 무리들 속에서 이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대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이제 군대에서 벌어지는 거죠. 군대에 갔더니 입대 동기 하나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작가분과 반대의 길을 걸었을 만한 분이 계셨어요. 작가분은 어두움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면 이분은 우등생, 엄친아와 같은 그런 길을 걸었을 명문대생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랑 나이도 동갑인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굉장히 성숙해 보였고 그런 책을 통한 이제 간접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화의 소재도 너무나 풍부하고 사고의 폭도 정말 넓었던 거예요. 나이는 같았지만 너무나 뛰어난 그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저 밑바닥에서 뭔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무능함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친구에게 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괜찮은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라고 물었더니 그 동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가 보네 하고 말을 했어요. 이분은 이때까지도 자기 개발이란 단어를 처음 알았대요. 사실 저도 아주 오래전엔 자기 개발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이야 자기 개발 서적 분야가 너무 방대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어릴 땐 저는 그냥 에세이라고 여겼어요.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 쓴 에세이 정도? 이렇게 불렀지 자기계발 분야라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몰랐대요. 그래서 동기가 야, 책 한번 읽어봐봐 라고 던진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날부터
군대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5분, 10분을 쪼개서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분은 공부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한 장, 두 장 읽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대요. 가시국이 280쪽짜리 한 권을 읽는데 28일. 원래 이런 거 한 2시간, 3시간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붙은 독서가 1년에 365권을 읽어보자 하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65권이 아니라 520권을 읽은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와, 그럼 이제 이렇게 읽었으니까 내 인생이 좀 바뀌어야지.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변한다며. 근데 왜 안 바뀌어? 언제 변해? 왜 안 변하는 거지? 그때부터 조바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책을 읽고 나면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요. 처음엔 너무 감동해서 막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막 난 바로 실천해야 돼 막 이런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다가도 2, 3일이 지나고 나면 이 책 표지만 딱 보면 이 책이 좋았다, 나빴다, 뭐 별로였다 이런 느낌은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도 그랬던 거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구나. 제 아무리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 배운 내용을 실행하지 않으면 독서는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구나. 바로 이것이 포인트죠. 제가 왜 이 책을 첫 책으로 선정했느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는 데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나 갖다 바쳤는데 만일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면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쓴 용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동사형 인간입니다. 동사형 인간. 명사, 대명사, 형용사 아니고요. 동사형 인간 말이죠. 목표한 일은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계획하고 실행 방안을 세우고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난쟁이는 거인 어깨 위에 이렇게 난쟁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거인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다. 자신의 약점과 열등감을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거죠. 이분한테 있어서 열등감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이었답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읽은 후에 이분이 한 가지 터득하신 게 있대요. 요즘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빈도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 100번 적어, 1000번 적어,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책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벽에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생생하게 막 시각화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도 처음에 그런 책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은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석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이론보다는 무조건 책 한 권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의 실행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은 후에 터득한 것이 그런 사이비 책들, 사이비 여기서는 표현이 그래요. 사이비 책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책을 말하는 거겠죠. 올바른 실행법을 알려주는 책은 어떤 것인가 하고 둘 중에 이렇게 가려내는 눈을 가지게 되신대요. 그럼 이 책에서 나오는 책 한 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방법으로 하셨대요. 책을 읽으면서 1번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한다. 2번 밑줄 친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번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5문장을 추려 적는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4번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정한다. 정하셨어요? 5개 중에 한 가지를 딱 정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해서 될 때까지 실행한다. 습관처럼 몸에 뵐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게 진짜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랑 저랑 책을 읽을 때 이 5가지 항목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기로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줄 쥐고 빨리 한번 읽고 5개 정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정해서 꼭 실천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때가 그럼 이제는 뭐 하고 살지? 라는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이 절박함은 뭔가를 실행해내는데 엄청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온갖 일을 다 해봅니다. 거기서 하고 싶어서 도전한 일들 중에는 막 실패한 일도 많았고 막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중에서는 크게 성공한 일도 있었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저도 그래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만일에 제가 미술을 좋아해요. 엄청나게 관람하는 거 좋아하고 미술에 대한 그 역사, 뭐 큐레이터의 설명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면서 직접 미술을 그리는 건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죠. 만약에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교사가 됐는데 가르치는 걸 잘 못해. 싫어해. 나 영어 이렇게 좋아하는데 애들 가르치는 건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이분이 그 와중에도 꾸준히 한 게 뭐가 있었냐면 10년간 매일같이 꾸준히 책을 읽고요. 독서를 하고 다이어리를 쓰셨대요. 17년간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150권이 넘는 독서 노트와 10권의 다이어리를 쓴 덕분에 이분은 나중에 작가의 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실행력이라는 게 독서 노트 쓰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써지게 돼요. 그러면 이틀 3일 쓰고 나면 책을 읽기가 싫어. 이 독서 노트 쓰기가 싫어서 책을 읽기가 싫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꾸준히 쓴다는 게 정말 어렵죠. 이분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재테크인데요. 저도 책 편식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소설 종류를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소설을 읽으면 그 시간이 너무 좀 아깝고 그 공상 과학 판타지 속에 나를 막 놔두면서 그 제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 책 읽을 시간이면 조금 더 저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저처럼 또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련된 책은 읽고 나면 그대로 책장에다가 꽂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야 하면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한 가지 계기가 생기죠. 하지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 한 채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거기서 더 이상 부동산에 휘둘리지 말자 해서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섭렵하고 그 책을 쓰신 저자도 만나고 강의까지 들으면서 완전 발품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쌓게 되죠. 진짜 용감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막 작가를 만나고 막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가 안 되죠. 언젠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본문에 89페이지에 가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이 둘은 늘 싸우고 있지. 소년, 왜 싸우나요? 할아버지, 둘은 성격이 정반대거든. 한 마리는 늘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고 오만하지. 반대로 다른 한 마리는 늘 기쁨에 가득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친절하단다 얘야. 너는 둘 중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저는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착한 늑대가 이기면 좋겠지. 그런데 말이다.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누가 이기는데요?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요. 한 30마리 사신다고요? 자, 한 마리는 막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늑대가 한 마리 있고, 한 마리는 까짓건 뭐 한번 해보는 거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뭐든 시작해보자 라고 말하는 늑대가 있어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늑대의 살을 뒤룩뒤룩 찌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분은 하루에 2시간 영어 듣기. 오마이갓, 하루에 2시간. 하루에 3시간 부동산 임장 다니며 공인중개사와 대화하기. 대박입니다. 기록할 때 한자 쓰기. 한자 쓰기래요. 읽기 아니고 쓰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형 인간은 못 돼요, 못 돼. 저는 차라리 제 수면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차라리 새벽 4시 반에 자라고 하면 자겠어요. 그런데 저도 완벽한 올빼미 인간이거든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감사일기 쓰기. 하시죠? 요새 많이들 하시죠? 매일 블로그에 글 하나씩 올리기. 이게 작은 하나하나인데 정말 지키기가 어렵죠. 매일 한다는 게. 이 모든 매일매일 하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요.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자신의 뇌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거창한 성공이 나를 막 자신있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불 하나 개는 거, 매일매일 하는 거, 매일매일 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때 순간순간 느끼는 그 뿌듯함, 그것이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죠. 그 성공들이 모여서 자신의 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면 큰 일을 해야 할 때도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이 내장이 되는 거죠. 뇌 속에. 작심삼일 한번 해보셨죠? 뭔가 작은 일을 하면 한번 미루게 되면 다음날 그것들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밀려와요. 이게 또 이제 그 다음날 해야 될 거에 얹혀서 또 이만큼을 해야 되고 이만큼 밀리면 또 그 다음날 거와 함께 얹혀서 막 이만해지고 그게 힘든 거죠. 온갖 유혹과 핑계를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우주책방 시민 여러분, 의지력 하면 또 갑이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랑 해볼 거예요. 또 책을 잠시 이렇게 훑어보면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한문을 아까 전에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실제로 한자를 공부하면서 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어떤 책을 읽어도 낯선 단어 때문에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줄어들었고 자신감이 붙었다. 더욱이 한자를 여전히 많이 쓰는 분야에 진입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부동산 재테크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법률을 알아야만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데 법 조항을 보니 한자 투성이었다. 이때 미리 공부해둔 한자 실력은 너무도 큰 빛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 교훈은요. 어떤 공부든 제대로 하면 내공이 쌓여서 반드시 활용할 날이 온다는 거죠. 1일 1행 공부의 습관을 만들어서 그 지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죠. 또 이분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나는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라는 책을 읽고 열흘 뒤인 1917년 4월 20일에 공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했다. 책을 읽고 10일 뒤에
공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했다. 저도 경매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부동산도 모르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 일자 무식이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읽고 10일 뒤에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더 좋은 말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실행은 늘 두려움이 앞을 막는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고 나면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실행의 다른 얼굴이다. 저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요. 생각만 하고 실천은 안 한 적 있어요. 그냥 중압감에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이걸 시작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생각만 하는데 14일?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데 14일씩 텀을 두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10일 만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에 뜻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수업료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공짜로 얻어지는 건 결코 없다. 이때 수업료는 강의료일 수도 있고 실패로 날아간 비용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수업료가 필요하다면 그 돈을 지식을 얻는데 쓰고 싶다. 보통 부동산 조금 어설프게 알고 난 다음에 막 투자하시잖아요. 투자하시고 나서 막 덥석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5천만 원, 1억, 4억, 10억 이렇게 잃으시는 분들 있죠. 그거를 조금만 더 유료 강의 몇 번, 뭐 4번, 5번,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하는 거 몇 번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듣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덥석 조금 아시고 덥석하시는 거는 수업료로 너무 비싸게 이제 지불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투자 같은 거는 하시기 전에 모의 투자도 해보시고 조금 유료 강의도 많이 아까워하지 마세요. 유료 강의 비싸긴 한데 저도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책으로 읽고 유료 강의는 좀 있다가 그래서 이분은 369 법칙이 있대. 369 법칙. 369 법칙이란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고 6곳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한 다음에 9곳의 물건 보기를 의미한다. 369. 저는 부동산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뭐 물건 안 살 사람이 왜 여기 왔어? 라는 눈초리와 함께 제가 잘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 많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부동산 아줌마랑 이렇게 조금 친해져서 현장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게 재테크에서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년쯤 지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좋은 물건을 가릴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분간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3년이 흐른 지금 더 흘렀겠죠. 11채의 집과 전국 83곳의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마어마하시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위대한 사람은 때로는 역경을 반긴다.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서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은데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불운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기적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행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길게 말고 100일, 딱 3개월 정도, 100일 정도의 작은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이루시고 싶은 것들을 적은 다음에 꼭 지켜보기로 해요, 우리. 힘들면 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는 정말 옛날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매일이 안 돼요. 정말 너무 의지박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작은 일상회화 매일 한 문장씩 한번 해볼까? 100일 정도만 생각 중이에요. 원하시면 함께 해볼까요? 원하시면 답글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또 만나요. 안녕.